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죠? 자, 오랜만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챗GPT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챗GPT 말고 실제 기업에서 이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 업무에, 내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또 현업의 담당자나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오픈 AI를 어떻게 잘 접목하고 썼을 때 우리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또 놀라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분들과 함께 생생한 사례와 함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아의 김재욱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디모아의 김재욱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웍스의 허성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웍스 한국사업 담당 허성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뱅크의 이원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페이스뱅크 이원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는 또 다들 처음이시죠? 네. 네. 좀 긴장도 되시고 하실 텐데 금방 없어집니다. 네. 손에 땀이 나네요. 허대방도 외모도 또 한 외모도 하시고, 네, 미모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오픈 AI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챗GPT.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또 정보가 있으셔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챗GPT에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기업의 환경에서 어떤지 그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업 쪽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일단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이제 RPA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랑 업무에 대한 것들을 계속 다루는데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기업은 어떻게 GPT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있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레퍼런스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으신데 네. 사례를 아직은 접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죠. 남들 하는 거 좀 눈치도 많이 보고 계시고 네. 기도 어떻게 좀 잘해야 기울이고 될까?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허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남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네.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진짜 고민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특히 한국 기업들이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기업이니까 생산을 무엇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서비스나 상품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되고, 남들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또 고객이시잖아요. 어떤 아무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우리 직원들 생산성 어떻게 올려야 되지를 챗GPT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이미 그런 솔루션들을 접목해서 잘 만들어진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그 자체로 이미 챗GPT 도입하신 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 솔루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이제 나시면은 그냥 프레시웍스 도입하면 우리도 도입한 거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키워드잖아요.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핵심은 이미 다 처음에 다 말씀하셔가지고. 기승전결을 해야 되는데 저 처음이라서 라이브는. 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뭔가 GPT부터 시작해갖고 MS의 코파일럿 아마 기술 따라가시기 엄청 힘드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더 많은 기술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 이걸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나온대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뭔가에 대해 신기술보다도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뭔가 GPT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커스텀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션 진행하면서. 자, 아무튼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츠맨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고 가는 라이브 아시죠? 자,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최대한 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끝난 다음에도 꼭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의견과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경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 많이 해주시면 또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후반에 추첨해서 또 좋은 경품도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경품도 받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분주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세션은 디모의 김재욱 차장님 준비해 주셨죠? 네. 네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픈 AI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세션 김재욱 차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를 잘 시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에서 오픈 AI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지금 오픈 AI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에서라는 거에 대한 좀 뭔가 더 심도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를 함에 있어서 오픈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라는 근거의 말씀을 드려서 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스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 달리, 그리고 위스퍼, 네, STT나 그런 자연어 쪽이죠. 그리고 뭐 코덱스, 뭐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오픈 AI를 구성하는 주요 솔루션, 네, 그 수많은 솔루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오픈 AI를 해갖고 챗 GPT를 하고 아니면 뭐 달이라든가 뭐 그림 쪽으로 여러 가지를 쓴다고 하셨을 때 방법은 딱 4가지입니다. GPT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 채팅을 하시는 구글에서 검색하셔갖고요. 그리고 GPT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채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클라우드인 애저에 접속을 하셔서 애저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엣지라는 브라우저 사용하시죠? 거기 빙에서 GPT 채팅이 가능한 총 4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알겠는데 지금 오픈 AI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2개가 뭐가 틀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픈 AI랑 애저의 오픈 AI랑은 다르게 보시면 돼요. 같은데 다르다. 한마디로 뭔가 엔진 같은 소스가 오픈 AI에도 있고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클라우드죠. 그 안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접속하는 방식 자체는 틀립니다. 구글에서 오픈 AI 검색하고 챗봇을 사용하시거나 GPT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애저 포탈에 들어가서 들어간 거에 대한 오픈 AI 리소스를 생성을 하시고 뭔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2가지인 거죠. 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만약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월에 $20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정액제 버전이고요. 그리고 하기에 지금 토큰 방식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뭔가 기업적 그리고 API를 연동해서 뭔가 학습을 한다든가 파인튜닝 같은 걸 진행을 하실 때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세 조정 모델이라고 밑에도 있고 그리고 가격의 세부 정보 이거는 토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토큰당으로 되는 거고 기존에 지금 홈페이지 GPT에 이제 들어가셔갖고 쓰시는 거는 거의 무료나 아니면 유료 형태로. 잠깐 제가 유료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무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출근을 하셔갖고 이제 GPT 해갖고 이제 막 검색을 하시면 빨라요. 근데 밤 이제 해갖고 3시나 4시쯤 되면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왜 느려지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해요. 접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답변을 되기 때문에 그게 느려지고 챗봇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 GPT 월 $20 정액제를 사용하면은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큰이라는 방식은 한 개 토큰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도 토큰 1000개당 금액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토큰이 저기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색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게 뭔가요? 한 개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개의 토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토큰 API라는 걸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노트 페이지 같은 데다가 적어 놓으시면은 거기에 토큰이 몇 개다라는 게 네.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비용을 산정하실 때는 그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AI도 사용하시면 좋지만은 애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애저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클라우드 내에 오픈 AI랑 사용하는 인프라의 사용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AI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걸 잘 쓸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했을 때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될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베이스의 오픈 AI의 어떤 솔루션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픈 AI가 출시가 된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경험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뉴스에서도 항상 나오고 유튜브, 뭐 신문 기사 네. 엄청 많이 그렇게 받으시죠.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만큼 정도 핫했던 기술이 있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관련된 책만 해도 네. 수십 권이 벌써 넘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짧은 맞아요. 시간에. 네. 책 인쇄하는 시대에도 시간이 걸릴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제 아는 지인도 벌써 3권씩 내셨어요. 책을. 야, 챗 GPT만 있으면 어느 정도 팔리는 그런 시대가 그러네, 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뭔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 문제점도 생기죠. 네. 그 문제점이 오픈 AI에서 생기게 됩니다. 3월 20일에 GPT 대화에 대한 주제 히스토리가 노출된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이제 초장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은밀하게 뭔가를 쓰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알게 된 거죠. 아셨습니까?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침해가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뭔가 사용자의 대화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브러리 버그로 발생했다라고 해서 오케이, 알겠다라고 했는데 네. 4월 20일 날에 결제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아, 네. 네. 물론 뭐 오픈 AI에?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다행히 카드 번호는 유출은 안 되는데 네. 생년월일, 이름 같은 것들이 결제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GPT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직원들의 좀 문제가 뭔가 중요한 설계 자료가 있는데 네. 그거를 GPT에 올려본 거죠. 그렇죠. 야, 이거 네. 이게 우리가 첨단인데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올려본 거죠. 그걸 2번을 진행을 해가지고 네. 신문 기사에 아마 크게 나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개인정보도 입력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인트라넷만 사용하게 하거나 네. 회사망이나 아니면 너 GPT를 사용하고 싶니? 네. 그러면은 신청을 해. 라는 식으로 뭔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쪽에서 GPT 금지, 네. 유럽 쪽에서 많이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M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안이 좀 철저합니다. 네. 현재 지금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GPT를 많이 사용하시려면은 뭐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은 애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해갖고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네. 그리고 지문으로 인증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메일 인증부터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 반면 거기에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는 보안, 그리고 액세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 프로텍션, 그리고 인포메이션 프로텍션까지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방어막을 가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출된 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픈 AI보다 보안은 강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그런 걱정거리를 네네. 이미 검증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에서 그것들을 다 커버해 줄 테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오픈 AI를 서드파티 앱처럼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케이스인 거죠?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뭘 하게 된다면 고객 쪽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인터넷 트래픽 문제예요. 네. 클라우드랑 그리고 이제 고객의 이제 있는 온프라미스랑 뭔가 통신을 하면 네트워크 비용이라고 하죠. 네. 이제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픈 AI에다가 뭔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트래픽이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뭔가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쪽 회사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를 할 때 역시도 뭔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주 사소한 트래픽이나 쿼리에 대해서도 비용이 다시 올라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튜닝을 했으면은 학습이 됐죠. 그러면은 뭐 제가 김재욱 차장의 회사라고 하면은 저만의 뭔가 튜닝된 서버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현재 오픈 AI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용하려고 뭔가를 보내게 됐을 때는 네. 또 비용이 드는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하지만은 이제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내에 오픈 AI의 엔진이 있고 네. 그리고 UI 역시도 다 애저 클라우드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에 대한 트래픽 비용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가요? 싶습니다. 네네네. 현재 지금 만약에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하려고 하면은 오픈 AI 서버까지 가야 되지만은 네. 클라우드에 또 오픈 AI가 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 비용은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애저만의 장점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네. 돈을 투자한 이유가 있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오픈 AI 주식의 49%를 갖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재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업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타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비용 따로 청구해야 돼, 오픈 AI 비용 따로 청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애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애저까지 네. 한 번에 통합적으로 계산서를 끊으실 수 네.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월에 나온 게 일단 일반 고급 GA라는 게 있습니다. 네, SLA라고 하죠. 서비스 어그리먼트 쪽으로. 만약에 오픈 AI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업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애저로 만약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그 클라우드의 멈춤, 중단에 있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요번에 나왔습니다. 네. 공식으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솔루션의 유연성. 그럼 GPT로 해가지고 오픈 AI로 해갖고 뭘 해야 되냐라고 네. 하면은 저희의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인 콩그네티브 서비스와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보 서비스로 챗봇 형태 그리고 애저 펑션이라는 서버리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고급화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거를 이제 통틀어서 보니까 오픈 AI를 이용한 뭔가 GPT 서비스를 나의 서비스에 이용하려고 하면 네. 애저를 써라.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신 거죠. 네, 보안도 그렇고 네. 비용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중지에 대한 네. 방어까지. 네. 네, 모든 게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디모아를 써야 됩니까? 디모아는 일단 저희가 클라우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네, 디모아는 현재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총판이기 때문에 네. 파트너가 수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온갖 솔루션들이 많이 파트너에서 갖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GPT랑 연결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고요. 음. 그거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GPT에 대한 최전선이다. 음.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연결해드리고 가장 니즈를 해소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이거를 잘 이용해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디모어 같은 곳에서는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하니까 네네. 오히려 그런 정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정보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명확하십니다. 제가 영업인 줄. 알겠습니다. 회사로 오셔도 첫 번째 세션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바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세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프레스워크의 허성욱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발표할 주제는 GPT 기반의 AI를 활용한
고객 지원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잠깐만 저희가 세팅할게요. 잠깐만요. 첫 타자가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자, 발표 자료는 준비됐고. 자, 시작하기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CX 분야가 아무래도 더 각광받는다, 주목받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죠. 해결해야 될 이슈들도 많고, 또 기업의 어떤 전략과 서비스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그러면은 그 고객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허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긴장 끄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최근 10수년간의 그 기업이나 그 제품에 대한 고객 경험이 그 기업의 성장과 존폐에 직결되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기업들이 좋은 고객 경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새로울 것도 없는 트렌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런 고객 경험을 중요한다라는 거를 사실 고객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 경험의 그 여정의 끝단에 있는 게 고객 지원 부분이 되잖아요. 네. 세일즈부터 해가지고 네, 쭉 가다 네, 끝에 네.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나 어떻게 다른 말로 고객의 눈높이는 정말 제 생각에 이미 저 천장 끝에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경험해 보면은 세계 어떤 나라의 고객들보다도 한국 고객들의 눈높이가 사실 되게 높아요. 요구 사항도 많으시고. 네. 네네. 뭐 그런 트렌드에 봤을 때 이런 고객들의 기대는 뭐 빠르고 친절하고 정확한 대응은 다 기본이겠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고객을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네. 근데 만약에 이메일을 한번 썼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다. 제가 옛날에 이메일 드렸는데요. 네. 하면서 일단 이메일 못 받은 거에 대한 화가 나오는 것부터 네,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그 고객에 대한 걸 알고 그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고객 지원 팀에게 주어진 뭐 간단하게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네. 이 짧은 이 한 단어가 네. 사실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고객 지원 조직이나 상담원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도 강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상담 그 근로자를 위한 법률도 마련되고 맞습니다.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사람들 막대한다가 네. 보다는 네. 고객이 그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져서 높아졌다.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서 보는 것도 저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담당자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뭐 관련된 고객 문의를 제가 할 때는 가급적 친절하게 합니다. 아무튼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과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프레시웍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시는지 네. 그 부분 한번 또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뭐 실질적인 예로 들어가서 네. 그 뭐 영어 이름이라 죄송합니다. 피터라고 하는 분이 네. 뭐 에크미라고 하는 회사의 CS 담당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 표정은 되게 밝으신데요? 그렇죠. 뭐 프로필 사진이니까. 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고객을 어떻게 잘 서포트해서 고객의 일단은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맞아요.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또 되게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는 대로 상담원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서 네. 상담원을 유지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겠네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고민을 아무리 길게 해도 답은 자기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쉽게 깨닫는 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개인기나 프로세스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적인 접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되죠. 동의합니다. 예. 그럼 그런 어떤 시스템이어야 되느냐를 보면 뭐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원 안에 있는 한 내용들을 조금씩 보시면 네. 일단 자동화가 필수예요.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딱 연결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연결돼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뭐 이건 시스템의 자동화 뭐 없이는 뭐 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또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고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부서의 도움을 얻도록 협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AI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네. 보다 효율적으로 자동화돼서 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원의 이제 업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상담원의 어떤 업무 만족도도 같이 네. 올려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객 비용이 낮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네,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갑자기 영어 모드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네. 충족시키는 솔루션 프레시 데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일단 뭐 AI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객은 여러 가지 채널로 뭐 SNS, 뭐 채팅, 전화, 문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계시죠. 네. 네. 이런 모든 고객의 시 계열별로 발생하는 이 모든 고객들의 그 요구 사항들을 한눈에 한꺼번에 한 장의 화면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저희가 옴니채널이라는 표현으로 이걸 네. 하고 있는데 모든 채널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전화를 했으면 내가 바로 전화를 걸고 채팅으로 물어봤으면 채팅으로 대답을 하고 뭐 메일로 물어봤으면 이메일로 대답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화면에서 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셀프 서비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답들을 미리 사이트 안에 난리지 베이스 안에 다 올려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고 뭐 심지어 나가는 고객에게 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포럼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고객이 이제 문의를 하려고 이렇게 치는 거죠. 물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배송을 하고 싶으면 배송이라고 치는 순간에 그 배송과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있는 그 문서들이 미리 쫙 팝업으로 떠요. 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다 말고 답을 벌고 질문을 끝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좋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프레시 데스크를 도입하고 나서 고객 문의가 반으로 줄었어요. 라는 말씀을 심심찮게 네.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의하시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바로.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고객 지원 영역에 있어서 잘 활용되는 부분이 이게 딱 맞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그 문장을 재구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담원이 만약에 새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답을 쓰는데 결국 사람이 장문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퀄리티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입 상담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는 네. 선임한테 보여주고 체크 받고 보내. 빨간 펜 선생님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신입은 빨간 펜 선생님을 내가 이걸 해야 돼. 부끄럽고 체크 받으면 또 창피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선임은 이것까지 내가 체크하고 있어야 돼. 혼내고 또 혼내고 이것도 네. 그렇고 안 혼내기도 그렇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딱 네. 다 쓰고서 딱 드래그하고 네. 버튼 클릭 딱 하면 그걸 표준화된 문서 일단 문법은 당연히 완벽하게 고쳐주고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그 적절한 포맷으로 맞춰서 네. 그걸 다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빨간펜 선생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신입 네, 네. 그 상담원들도 네. 자신 있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장 재구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퀄리티 네.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업의 네.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를 이걸 통해서 자동으로 완성하면서 짧은 시간에 바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야말로 또 GPT를 활용했을 때 또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사실 저희 서비스 안에 이미 뭐 3월달에 6개월 나온 지 6개월 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3월달에 저희 이미 그 서비스 안에 이거 적용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그러네요. 결과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요약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담원이 개인기로 해답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재무부서에 어떤 경우에는 배송부서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해야 되는 게 고객 질문 그대로 딱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만큼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걸. 그러면은 얘를 요약해서 줘야 되죠. 네, 네. 그 요약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이거는 그렇겠죠. 고도의
뭐 국어 실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수능을 받아보시겠지만. 네네네. 또 이런 프로덕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또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거를 네. 포인트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들 역시 받은 이메일이나 고객 문의를 따라락 드래그해서 네. 원클릭하면 딱 요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요, 알고 있는 좋아요. 챗GPT 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협업을 할 때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받는 사람도 요약된 것만 딱 보면 되고 답을 네, 주면 네, 되고 그다음에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또 요약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이거 문의하신 거죠? 하면서 할 때도 그것도 그냥 원클릭으로 되는 거죠. 아니 이 분야야말로 그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단순 반복적인 일, AI한테 시켜야 되고 네. 직원들은 보다 정말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움말 문서 생성기, 도움말 이제 FAQ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말로 계속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를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70%에서 80%는 사실 대부분 같은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 찾아내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계속 발생하니까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어떤 거를 골라서 할까를 하나하나 고르고 이게 굉장히 루틴하고 비용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답을 한번 했으면 그 답을 가지고 원클릭으로 도움말 형태로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하던 FAQ 세트를 네. 그냥 답 한 번 할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에이전트, 상담원 한 명이 그냥 바로 요 그 FAQ를 업데이트하는 역할까지 그냥 담당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GPT의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상담원들이 더 쉽게 더 잘 고객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원들을 영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욕을 먹어야 돼. 영혼까지는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약간 서구적인 표현이라 영어로 그냥 히어로라고 써있고. 아, 그런가요? 네. 번역이 좀 네. 우린 뉘앙스가 좀 안 보이는데. 번역을 좀 하셔야겠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조금 더, 한 뭐 두세 가지 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그 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결국. 네. 그거를 그 고객한테 제공하는 본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원이 볼 수 있는 봇을 또 따로 제공을 합니다. 네. 이 경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여기다 올리면 사내 내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상담원 중독,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티켓팅에 대해서도 이제 또 결국 자동화의 연속인데요. 그거 어떤 고객이 어떤 필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동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질문이면 뭐 재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상담원한테 할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질문은 아예 답까지 자동화해서 나간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키고 자동화시켜서 그다음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 모든 자동화 기능을 뭐 코딩을 해야 된다거나 워딩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 케이스를 딱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그걸로 적용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GPT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서비스에 활용을 해서 네. 상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고객의 네. 만족도를 높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국 기업의 네. 수익 향상에 도움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이상입니다. 네. 아, 대표님 영업 잘하십니다. 이거 들으니까 이거 도입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 거꾸로 갔습니다. 네. 그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이쪽 영역이야말로 진짜로 GPT가 접목됐을 때 바로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도입한 사례들도 많이 있으시죠? 맞죠. 지금 글로벌하게는 뭐 사실 아마 프레시 데스크 들어본 적 많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네. 글로벌하게는 이미 탑2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서 네. 경쟁사와 함께 저희 서비스가 네. 사실 이미 고객 지원 솔루션 도입할 때는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브랜드이고요. 네. 한국에서 글로벌하게는 뭐 고객사가 6만 사가 이미 넘고 네. 한국에서도 이미 사실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아, 합니다만 그러세요? 네. 한국에서 고객이 벌써 150사가 넘어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통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든지 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그쪽 도메인에서 뭔가 이걸 활용할 때 도메인 분야와 실제로 그쪽 전문가가 이 사일로가 돼서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도입은 해야겠는데 도메인 담당자는 이걸 쓸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야야말로 그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잘 활용해서 그렇죠. AI나 뭐 GPT를 이용해서 본인도 업무에 바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도 잘 되어 있죠. 아, 그럼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원클릭, 투클릭 해가지고 네. 뭐 매크로 기능처럼 썼던 네, 거라고 네, 한다면 네.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준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조금 이 앞단에서 네.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하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패널 토론에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션 준비되어 있는 스페이스뱅크의 이원희 대표님 네, 순서고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GPT와 또 RPA 쪽이 또 이 GPT 또 인공지능이 네. 접목됐을 때 또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도메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GPT와 또 RPA 융합형 DX 사례라는 내용 가지고 발표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뱅크 이원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GPT와 RPA 융합형 DX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페이스뱅크는 AI, RPA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베이스의 DX 솔루션을 만드는 DX 전문 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AI, RPA 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DX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또 같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통합돼야 되는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동화 전환을 위한 그런 자동화 영역 그리고 그것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접목되어서 회사 안에 맞는 DX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솔루션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제 IT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시스템에 사람이 하는 일을 맞춰야 되는 형태의 IT였다면 이제는 업무에 맞는 지원해주는 IT 그게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가공하고 인공지능이랑 접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AI, RPA 데이터 기반의 이제 브랜드로 DX 브랜드 라이드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DX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컨텐츠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 융합되어 있는 솔루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광고 플랫폼들은 이미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거나 또는 리포트나 시각화에 대한 것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지표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통합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사이니지 플랫폼들은 거의 이제 점조직처럼 다 나눠져 있어서 각각에 맞는 본인들의 작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조직화도 굉장히 뭐 5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 리포트 만들고 데이터 가공하는데 대부분 수작업을 하세요. 네. 네, 여전히 수작업을 하시고 엑셀 베이스의 리포트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들이 광고주나 플랫폼에 관련된 데이터들의 인게이지먼트 하고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편이죠. 그 데이터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사이니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클라우드로 올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성으로 리얼타임으로 지금 현재 컨텐츠가 어떻게 재생이 되고 있고 어떤 플랫폼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이니지에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리포트를 볼 수 있는 네. 형태의 DX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니지를 시공업체라고 해야 되는 운영업체 네. 이런 솔루션이 굉장히 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플레이스마다 이런 사이니지라는 화면들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사실 이제 광고주를 소싱한다든지 네. 운영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매니지먼트하는 일들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네. 일주일에 100군데를 돌아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베이스의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전국으로 이제 출장을 다니시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화면이 나오고 있냐 보려면 또 출장 그렇죠. 가서 보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네. 또 현장을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된 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계속 사람들이 하던 수작업들, 그런 리포트들에 대한 것들을 KPI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GPT랑 결합이 돼서 콘텐츠를 어떤 것들을 더 편성을 우선시하거나 편성에 대한 자동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레코멘드를 하는 형태의 GPT가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리포트에 대한 것들은 지표들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걸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보고 의사결정해야 되는지를 GPT랑 결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편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다양한 상품화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랑 결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랜차이즈에 있는 그 가맹 사업자의 사장님들이 매번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출 데이터를 이제 RPA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네. 그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형태고요. 사실은 대부분 생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뭐 지표들이나 리포트를 보여줘도 그걸 일일이 보시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GPT랑 결합을 해서 서머라이징 한다든지 또 이제 뭐 메뉴에 대한 편성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상품에 대한 융합형 상품들, 제품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또 고민할 수 있는 형태로 맞습니다. 솔루션들이 저희가 뭐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모으고 싶어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네. 뭐 말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야지 성공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취합할 네.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작은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솔루션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사실은 저희 회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업형 데이터들도 있지만 웹상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제안해주고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솔루션의 이름이 라이트입니다. 다. 네, 라이트 시리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AIoT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things, 그래서 IoT 센서들을 기반으로 한 관제 솔루션들인데요. 이제 뭐 빌딩 관리나 그리고 시설 관리나 다양한 이제 환경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보면서 모니터링 했었는데 이런 things들에 대한 관리들이 통합돼서 GPT에서 뭔가 좀 지능적인 판단이나 선제 대응이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룰을 정의한다든지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사람이 앉아서 뭔가 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데이터 허브라이트 지금 보면 이제 질문창에 계속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GPT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데이터 허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RPA나 API나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한 네. 군데 모아놓아서 데이터 허브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구성을 하면 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GPT를 붙여서 우리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베이스로 뭔가 원하는 리포트를 서머라이징 해준다든지 또는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을 또 레코멘드 해준다든지 이런 영역으로 또 확장이 되고 중요한 거는 다양한 그런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이 기업에 사실은 아까 우리 김재욱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래픽에 대한 비용들이 이슈가 되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기업마다 유저마다 10번을 하면 똑같은 질문에 대한 트래픽 비용이 이제 10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도, 만족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아카이빙 자체가 이제 자체 데이터 DB, 데이터 허브에 관리될 수 있어야 사실 그런 트래픽에 대한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거나 네. 또는 뭐 정확도에 대한 뭔가 그런 환각적인 GPT의 현상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툴들이 내재화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솔루션이 클라우드 기반 아닌가요? 지금 네. 데이터 허브 솔루션도 그러면은 클라우드 기반이긴 합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온프레미스도 가능한가요? 온프레미스도 사실 가능합니다. 여전히 이제 온프레미스를 원하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결국은 사실 이런 다양한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TA 영역,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한 엔지니어 비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이제 서버 비용에 녹여서 본다 하면 클라우드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의 우리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허브로 구성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GPT랑 결합해서 서비스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이제 앞에서 이제 프레시웍스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영역처럼 GPT와 RP가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크게 이제 우측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나 세일즈 마케팅이나 리드 제너레이션이나 어포인먼트 스케줄링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CRM 관련된 좀 전문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프레시웍스에서 이런 영역에 대한 이제 GPT 영역들을 또 사례들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니즈도 많고 인더스트리에 국한되지 않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뭐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고 맞춤형, 네. 1대1 이런 프리미엄 교육 시장에 있어서 계속 니즈가 필요한데 이때까지는 인적 베이스의 리소스에 의존했던 영역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 사내 자체를 교육뿐만 아니라 뭐 그 사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네네. 대외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교육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뭔가 천편일률적인 표준화된 교육이 아니고 앞으로는 굉장히 맞춤형의 교육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시대인데 그러한 영역들이 생성 AI랑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결합되면 굉장히 폭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HR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CS 영역하고 또 비슷하게 굉장히 인적 베이스의 리소스가 네. 많이 투여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GPT가 결합이 된다 하면 인사에 대한 전문 이제 담당자를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챗봇으로 뭔가 결합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이제 조직 체계로 이 챗봇이나 GPT가 결합이 되어서 응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탑 10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GPT가 적용됐을 때 뭔가 네. 혁신적일 것 같은데 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가시죠. 네네. 요 뒤쪽에 있는 것들 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네, 네.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물류나 커머스, 유통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노동력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양 자체, 상품에 대한 양 자체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니즈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 소싱, 등록,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GPT랑 결합되어서 자동화 영역이랑 이미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마케팅 영역,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IT 시스템에 대한 서포트 기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어느 기업이나 사실은 다 관심을 가지고 GPT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RPA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RPA 도메인이야말로 뭐 저희가 이제 핫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네. 해야 될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이제 이런 말씀하신 GPT를 응용했을 때 굉장히 또 파급 효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쪽 네. 도메인일 것 같은데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 영역에서 그래도 조금 더 먼저 네. 선제적으로 활용됐을 때 네. GPT라든지 AI가 적용됐을 때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 확실히 좀 더 필로 더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어떤 영역일까요? 그래도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걸 이제 이 GPT가 도입이 되면서 네.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더 니즈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인더스트리에서 기존의 이
IT를 응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단차가 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간적인 거나 단차나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이고, 사실 모든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기존에는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비서 로봇처럼 인공지능을 네. 썼는데 네.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상향되어 있는 네. 책사 로봇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영역으로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소화를 시켜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질문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겠는데. 네. 일단 먼저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한두 가지만 먼저 하고 네. 올라온 그 질문들 중에서 한번 스크롤 해가면서 그래도 네. 소개를 좀 해드려야지 또 질문을 열심히 주신 분들에 대한 성의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자, 아까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실제 현장에서는 온프레미스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쓰시는 분들이 이 AI, GPT를 활용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클라우드 옮긴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디지털 전환과 AI 접목하는 비즈니스를 DX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장님. 아, 네. 뭐, 현재는 지금 온프라미스다 클라우드라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를 그냥 올려놓은 게 클라우드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너무 심플한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픈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뭔가에 대한 지금 가장 고민은 그럴 거예요. 이거 도입하게 되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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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초반에 학습을 하고 인력을 쓰고 뭔가 웹페이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 비용이 초반에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는 학습을 할 거야, 어느 정도 크게 만들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차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토큰의 비용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작아진다. 뭔가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은 작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초기 비용은 좀 올라갈 수 있으나 실제로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비용은 세이브가 된다. 맞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과 학습을 하는 거의 비용은 거의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얘기하셨던 거는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오픈 AI를 적용했을 때 그런 비용적인 세이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오픈 AI뿐만 아니라 애저뿐만 아니라 오픈 AI 둘 다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있는 영역은 사실 저희는 온프레미스는 사실 고려를 전혀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스 100% 제품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고객 지원 솔루션들이 온프레미스였었죠,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다 사스로 넘어오는 건데 이제 방향은 정해져 있고, 네. 길도 정해져 있는데 네. 단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딱 이 정도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스케일러빌리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뭐 상담원이 한 명 있는데 온프레미스 개발해서 넣으려면 이거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모든 기능을 다 이미 준비해놓고 라이센스 하나만 구입하셔도 돼요. 네. 모든 기능 바로 오늘 온고잉 할 수 있습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100명으로 늘어났다. 뭐 라이센스만 99개 추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00명짜리 솔루션이 되는 거니까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뭐 당연히 사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부분은 만약 이제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네네.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게 당연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미 비즈니스를 세팅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롱텀 TCO를 고려를 해야겠죠. 이 온프레미스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결국 그때 개발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비용과 사스로 전환했을 때 비용을 롱텀으로 놓고 보면 결국 이쪽 TCO를 뭐 물론 품질과 TCO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 뭐 빨리 판단하셔라. 결론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냐 온프레미스냐 서버의 위치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내재화되어 있을 때 내부에 로컬 서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의 자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빼고 사실 서버 비용만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대기업들도 이미
SaaS,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을 다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엔터프라이즈면 다 구축할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학습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사업자들도 이미 솔루션 베이스로 모든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래에 적은 인프라로 또 운영을 하셔야 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필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가는 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네. 네,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빨리 클라우드로 갈아타셔라. 요 질문 하나만 더, 질문은 좀 많이 있는데, 네. 또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요 질문 하나만 더. AI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떤 전망, 뭐 사실 시기상조인 부분도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부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AI를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좀 더 이 부분 디벨롭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 대표님부터 먼저. 네. 저는 뒷부분 포커스에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는 거는 언젠가 사람의 두뇌를 넘어설 거다라는 거는 이미 다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맞습니까? 되는 거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을 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일단 놓고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사실 고민되는 건데 네. 에이전트 상담원이 다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거는 언젠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포커스는 거기는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모든 포커스는 상담원에게 있습니다. 네. 상담원들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가치가 있는 일에, 더 중요한 일에 리소스를 쓸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을 AI가 해주는 요 방식으로 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AI 활용 자체의 목적은 네. 현재 있는 일하시는 분들께 그분들이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꼭 인공지능 엔지니어링을 이해해야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예, 노코드 베이스에 로코드 베이스의 AI를 그냥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데이터예요. 예, 우리 기업의 데이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어떻게 구성할래?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사실 1번이고요. 네, 네. 그 외에 사실 인공지능은 가져다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미 앞에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픈AI에 한 요번에 13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오픈AI가 네. 133조를 더 투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 AIC라는 네. 인간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네. 그거 나오고 좀 대답을 제가 미래 예측을 아, 한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꼭 관계자께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봐주시고. 네. 요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데, AI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어떤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나 다 쓰고 있는 AI를 썼을 때 나의 경쟁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힌트가 대표님이 얘기했던 데이터에 네.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각자 생각하는 그 부분만 짧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먼저.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 사실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선 DX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데이터가 뭔지부터 사실 규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래?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데이터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을 사실 CDO가 이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전체적인 테크니컬 로드맵이나 데이터 로드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 대표님. 어려운 질문이라 사실 저는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최대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 자체는요. 네. 누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인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뭐 저희가 오픈AI를 같은 걸 만들어서 경쟁할 게 아닌 이상은 네. 누구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갖다 네. 쓰면 되는 부분이고 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까의 가장 사실 핵심은 AI건 뭐건 관계없이 네. 그 기업이 내재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 밸류, 네. 가치,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그 핵심 경쟁력, 그 부분에 이걸 어떻게 붙이느냐인 것 네. 같아요. 네. 지금은 이거 잊어버리고 음. AI를 하지 않으면 안 돼. AI를 하면은 떠.
약간 뭐 버블 시대에 뭐 인터넷이 무조건 돈 벌었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핵심 가치에 얘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실제로 현업의 담당자, IT 담당자든 아니면 전략을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그 전략을 담당하는 담당자이든 간에 AI 접목해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 기업이 그걸 활용해서 성공하고 밸류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그걸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현업의 담당자가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려 AI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인력적인 측면도 내 자리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종국에 와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외려 현업에서 얼마나 이걸 잘 접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그런 세상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시여서 질문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조광훈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뱅크 대표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멘트도 주시고 주옥 같은 멘트도 주시고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세미나 오늘 라이브 끝나고 각자가 온라인으로 댓글 달 수도 있으시거든요. 댓글을 달면 질문은 올리신 분한테 메일로 바로 가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꼭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그걸로 오늘 온라인에 대한 Q&A는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질문들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상 다 소화하기 저희가 어려워서 꼭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 메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오면 연락 주십시오. 자, 저희 이치맨 시그니처 질문 하면서 저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저희 이치맨의 나에게 땡땡땡이란 요거 진행하는데 약간 요번에 업데이트를 해서요. 화이트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나가시기 전에 빨리 요거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흥미있게 나에게 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우에게 애절한. 네. 허성웅에게 고객이란. 그리고 이원희에게 데이터란. 이렇게 제가 사전에 나에게 땡땡땡이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원래 이거 그냥 라이브로 갑자기 던져야지 재밌는데 너무 당황하실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할까요? 김재우 차장님. 자, 나에게 애절한. 좀 높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절한 디모아라고. 일단 다 계신 분들이 사장님들이시고요. 저는 직원입니다. 네. 사업 부장님도 보시고 계시고요. 네. 사랑의 디모 한번 해보시죠. 예. 사랑합니다. 네. 디모아에 만약에 뭔가 GPT를 하시면 고객 그리고 파트너 분이나 아니면 뭔가를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에게 항상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감사하고요. 자, 허성우 쓰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허성욱에게 고객이란? 자, 높이 좀. 저는 고객이 누구인가에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프레시웍스의 고객은 히어로입니다. 직원, 상담원이고요.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We empower the people who power your business. 여기서 the people이 직원, 상담원입니다. 우리는 상담원들, 최종 고객이 아니라 상담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러면 그들이 고객을 잘 서포트하고 그러면 그게 다시 기업을 성장시키는. 네, 약간 반어법적이긴 하지만 원래 코어를 딱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을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을 먼저 잘 대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희에게 데이터란? 데이터란 무엇을 하든 꼭 확보해야 되는 지적 자산이다. 근데 자산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든 내가 개인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도 다 필요한 건데 데이터를 확보하시면 데이터를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데이터로 돈을 벌죠. 데이터가 자산이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간단 얘기를 나눠봤고요. 간단하게 오늘 한 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부터. 갑자기. GPT에 많이 좀 고민이 계신 분들은 항상 저희 쪽 디모아로 해서 해주시면 나에게 GPT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확대 그리고 같이 지원 뭐든 다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뭐 영업 멘트가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어떤 거든. 그 고객 지원 영역에 있어서 AI를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프레시웍스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대표님. DX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페이스뱅크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1시간 이제 4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답변 다 드리지 못한 부분들, 죄송하고요. 네, 끝난 다음에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도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답변 주시고, 오늘 경품 많다는 거 아시죠? 답변 주신 분들 한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경품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쯤에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이쯤에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